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부에서는 공유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렸죠. 예전부터 공유지분회 같은 경우에서는 제3자가 들어오는 걸 막았습니다. 네, 많이 막았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농지 같은 경우에서 더 심했죠. 왜 그러냐면 농지는 아시다시피 공유나 아니면은 가소필지로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정부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규모화를 좀 이끌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공유물 같은 경우에서는 말 그대로 제3자가 들어올 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민사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대해서는 공유자를 좀 줄이는 그런 방법을 많이 취득을 했었는데, 여기가 지금 마포구가 지금 그 공동 소유 건물에 대한 토지 분할을 2020년 5월 22일까지 해준다는 것은, 즉 3년 동안 그 특례를 늘린다는 것은, 여기가 아무래도 분쟁이 좀 많고, 그리고 요지로서, 서울의 요지로서 조금 관리할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즉 좀 재산권의 보호의 차원으로 이것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리듯이 분묘기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분묘기주권 같은 경우에서는 뭘까요? 제가 부동산 투자 올바르게 하는 방법이라는 방송을 녹음할 때 분묘기주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느 방송에서 분묘기주권이 조금은 진행이 된다, 좀 완화 쪽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 방송을 듣고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분묘기주권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분묘기주권 같은 경우에서는 말 그대로 제3자가 그 토지 위에, 예를 들면 갑을병이 있다고 치면 갑의 토지 위에 을이 갑의 허락을 받고 분묘를 세운다던가, 혹은 갑이 자기 토지 위에 분묘를 세운 상태에서 토지만 이전을 했다던가, 물론 분묘는 이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을이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분묘를 쓴다고 표현하죠. 네, 분묘를 설치하고 그리고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사용수익을 했다던가, 여기서는 사용수익이라는 말은 좀 그래요. 그냥 봉양이라고 할게요. 봉양을 한다던가. 우리가 2017년 2월 달에, 1월 달에, 네, 의미 있는 판결이 일어났습니다. 대법원 판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조계를 뜨겁게 달군 분묘기주권 논란이 되는 하나의 판결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려보면은, 법조계에서 뜨겁게 달군다, 분묘기주권이다. 이건 뭔 뜻이냐면요, 만약에 이게 민법상이나 아니면 다른 법률상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뜨겁게 논란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위헌 소송의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중요시 보는 게 아니라, 법률로 정해져 있으면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거죠. 그 법이 헌법에 위배가 되느냐 마느냐, 이거 같은 경우에선 감습상에 나와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 규정이기 때문에, 즉 분묘기주권은 민법이나 아니면 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모씨 방송을 예전에 얘기를 했을 때 등기부등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성문법이죠. 즉 법률 규정으로,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습법상의 권리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불문법의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문법의 체계에 더 맞을 만한, 예를 들면 간습성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고요. 이 분묘기지권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의 판결의 태도, 판례의 태도,
더 중요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1월 19일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볼 때 20년 동안 그 평온 공연하게 분묘를 썼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즉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20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보면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은 바로 즉 그 토지 소유자의 그거를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에서는 2001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분묘만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왜 인정을 받지 못하냐면요, 관련된 법률이 생겼습니다. 장사법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간습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묘기지권은 2001년 이전에 만들어진 분묘기지권만 인정을 받는 거죠. 근데 장사법도 마찬가지예요. 장사법도 물론 분묘기지라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크나큰 사용수익권을 제한을 하는 건 맞긴 하지만 유교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임장 문화, 매장 문화가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 간습상 우리나라의 간습으로 인정을 해준 거죠. 근데 그 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사법이 만들어진 거죠. 법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간습상의 법정 분묘기지권이 인정받을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방송이 얘기 나올 때 분묘기지권은 개정될 여지가 있고 논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팩트체크 참 유명하잖아요. 요 근래 팩트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장사법 2에 제가 장사법이 바뀌었나라고 생각해서 한번 장사법을 한번 변경 사례를 봤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자, 장사법의 기존에서는 30년간 2번, 즉 최장 15년간 죄송합니다. 15년간 우선은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의 법률로 30년간 2번을 연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즉 분묘를 계속 소유하고 진행을 하면서 60년 동안 소유권 제한을 시킨 거죠. 토지주한테요. 자, 이거는 논해.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2001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이 분묘에 대해서의 판례의 태도가 바뀌었나 라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전히 판례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분묘가 총 6개가 되어 있었는데, 한기 같은 경우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고요. 5기 5개의 분묘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분묘 기지권을 인정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장사법과 틀리게, 즉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틀리게 이 5개의 분묘 같은 경우에서는 분묘 기지권자가 수호를 하고 봉양을 하는 기간 내내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힘들죠. 분묘는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분묘 기지권이 있다는 것은 투자하기 힘들죠. 물론 우리가 그 분묘가 무연고 묘인지 아니면 분묘 기지권이 성립이 될 수 있는 묘인지에 대해서도 처리 방법은 틀려요. 이른바 무연고 묘 같은 경우에서는 괜찮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무연고 묘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크죠. 우리나라는 70%가 산지입니다. 즉 임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도 가장 제한을 시키는 것은 바로 이 분묘기지권입니다. 만약에 분묘기지권에 대해서의 그 토지가 인정을 받고 투자 제한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판례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오늘은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